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러 워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는 영상은 제가 이전에 이제 디엔서에서 시네마 필름 룩을 간단하게 샘플로 만들어서 이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디엔서에서만 이제 컨트롤 했어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다른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디엔서에서만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디엔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이런 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그런 스킬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컬러 워퍼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는 이 컬러 워퍼에 대해서 이 기능들을 좀 살펴보고요, 영상 말미에 영상을 보정하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은 나중에 수정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위해서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여성분이 뛰어가는 이런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여성분이 굉장히 강렬한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커브 옆에 이렇게 약간 거미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컬러 워퍼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색상을 보시면은 뭐 이런 레드 컬러도 좀 보이죠. 좀 희미하긴 하지만 뭐 블루, 사이언, 그린, 옐로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컬러 구조는 저희가 많이 봤었죠. 바로 이런 컬러 휠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벡터 스코프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여성분이 입고 있는 옷이 이제 레드 컬러인데, 여기에 스포이드 툴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움직여주게 되면은 선택하는 부분에 십자가 표시가 있죠. 이 많은 포인트들 중에서 이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부분의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컬러 워퍼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휴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루마, 밝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요, 좌우로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예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휴를 틀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벡터 스코프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화이트 포인트죠. 그래서 이 화이트 포인트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은 거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은 거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워퍼에서도 예를 들면 이 해당 지점이 이 가운데 있는 화이트 포인트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채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 스코프를 이해하시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루마로 밝기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중복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선택 툴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 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클릭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검정색 테두리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핀으로 어떤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꼽으면은 종이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핀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꼽은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움직이면 지금 보시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다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만 움직여주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핀으로 꼽아서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핀을 꼽아주고요, 여기서 여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선택 툴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핀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 지금 포인트를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벡터 스코프를 보게 되면 이 부분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오지 않죠. 그런데 핀을 꼽아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 벡터 스코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쪽에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보도록 할 텐데 보시면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선택된 포인트를 중심으로 외부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버튼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콘과 반대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신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죠. 이와 반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반대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요,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제 인버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데 위에 있는 이 핀 버튼과 마찬가지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한 포인트들을 다 핀으로 꼽아서 이제 고정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뭐냐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선택을 쭉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뭐냐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렇게 링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것과 같은 라인에 있는 링으로 원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를 선택해 준 다음에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쪽에 이제 퀄리파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색상을 선택하고 Shift H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의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보면은 여기서 레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레드 부분에 이런 레인지를 갖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마치 이제 퀄리파이어처럼 선택을 해서 원하는 해당되는 포인트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선택해주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Hue, Saturation, 루마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Hue 값을 돌리면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Hue에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초기화 세팅 되고요. Saturation을 컨트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이제 하지만 루마는 보시면은 변경을 해도요, 이 화면 상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여기 있는 화면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초기화 시킬 때는 여기 있는 밑에 버튼을 눌러도 초기화가 됩니다. 밑에 보면은 이런 버튼이 있어요. 스무스 휴, 스무스 세츄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마는 없죠. 일단은요, 휴를 선택한 상태에서 값을 주고요, 여기 있는 스무스 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상태로 조금씩 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과하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버튼 눌러서 조금 더 부드럽게 펴준다던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조절을 해준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 있는 포인트 위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펴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6x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치를 변경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12개를 선택을 해주면 좀 더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세분화해서 컨트롤 한다던가 좀 큼지막하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한다던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는 6x6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락이 걸려 있으면 같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락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포인트들의 개수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쪽에 보이는 건 이제 색 공간인데요, 이제 원하는 색 공간으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게 되면은 지금 컬러 워퍼 같은 경우에 여기 선택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변경이 돼요. 지금 컬러 워퍼인데 뭐냐면은 크로마 루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컬러 워퍼로 쓸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옐로우색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블루, 그린, 마젠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당 지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미 전반적으로 옐로우 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해주고 이쪽으로 밀면은 그린으로, 그린톤으로 변경이 되고요. 선택해주고 밀면은 이제 마젠타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루마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마는 해당 지점을 잡고요. 이렇게 세로 라인으로 움직여주게 되면은 어둡게 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우는 이제 크로마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로는 루마를 컨트롤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세로를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눌러주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로가 선택이 됩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앞서 설명드린 기능과 거의 같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만 크로마, 루마로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로 이제 옮겨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원래 포지션으로 이렇게 펴주는 이런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루마를 수치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축을 변경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옐로우, 그 다음에 블루, 그린, 마젠타로 되어 있는데 이 축을 변경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축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컬러 워퍼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 컬러 워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락을 풀어주고 이쪽에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여성분이 입은 이 옷의 레드 컬러는 고채도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녹색 부분의 채도를 체크하면은 채도가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영상에서 예를 들면 이 여성분이 입은 이 레드 컬러의 채도만 한번 떨어뜨려 볼 텐데, 자, 지금 여기 체크를 해보니까 컬러 워퍼 상에서 이쪽 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레인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쪽에 핀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고정시키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다시 링으로 선택한 다음에 섀도우를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니까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원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낮춘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그린 영역의 이런 채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살짝 변화가 있긴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 녹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채도가 높은 부분의 채도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도를 고채도와 저채도 부분을 나눠서 컨트롤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노드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예를 들면 이 세츄레이션과 컬러 부스트를 활용하면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채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여기만 채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채도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흑백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채도가 빼는 게 어렵다는 거죠. 물론 세츄레이션은 저채도보다 고채도에 더 관여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되고요. 컬러 부스트는 세츄레이션과 반대로 고채도보다 저채도에 더 관여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줄여주게 되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저채도 부분의 채도가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런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컬러 워퍼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의 채도를 좀 더 손쉽게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올려주게 되면은 자, 채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미 지금 이 여성분이 입고 있는 이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높았기 때문에 채도를 조금만 올려줘도 이렇게 이제 과포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컬러 부스트도 마찬가지로 올려주게 되면은 세츄레이션과 좀 달리 저채도 부분이 좀 더 많이 오르게 되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채도가 높은 부분 역시 어느 정도 올려주게 되면 바로 과포화가 돼버립니다. 자, 이럴 때 써주면 좋은 게 또 컬러 워퍼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죠. 채도가 높은 부분이요.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링으로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핀으로 꼽아주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채도가 낮은 부분이니까 이 정도 선택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링으로 선택을 해주고 채도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벡터 스코프로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은 채도가 낮은 부분의 채도만 이렇게 변화가 크고요. 채도가 높은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이 컬러 워퍼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채도와 고채도를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채도만 끌어올릴 때 컬러 워퍼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모르셨던 분들은
꼭 자기 걸로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이제 디앤서로 만든 저번 영상에 이렇게 룩을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디앤서로만 이제 색 보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드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지금 채도를 굉장히 많이 올린 영상이에요. 지금 벡터 스코프로 보게 돼도 굉장히 채도가 높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네마 룩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채도를 많이 올리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에 채도를 많이 끌어올리고 또 특정 부분은 채도를 낮추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디앤서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컬러 워퍼를 써주면은 조금 더 좋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부분이 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채도가 높습니다. 지금 벡터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끝에 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컬러 워퍼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채도 부분의 채도를 이렇게 링으로 선택을 해주고, 자, 핀을 꼽아서 보호를 시켜준 다음에 채도가 높은 부분의 채도를 선택해주고 링으로 선택한 다음에 채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그러면 티가 확 나죠. 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채도가 높았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채도가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뭐 커브를 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비를 올려준다던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디앤서에서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채도를 좀 끌어올리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채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 이런 컬러 워퍼를 이용한다던가, 물론 컬러 워퍼 말고 이런 채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기능도 있는데요. 이왕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컬러 워퍼 말고요, 이런 채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커브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은 세츄레이션 커브가 있어요.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이쪽은 이제 저채도 부분이고요. 이쪽은 이제 고채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채도 영역의 채도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떨어뜨렸는데 좀 보시면은 채도가 준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줄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옮겨줘야겠죠. 만약에 좀 더 줄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줄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모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괴상하게 이제 채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제 커브 모양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여기 있는 커브를 원하는 모양대로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런 컨트롤을 할 때는요, 컬러 워퍼로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채도를 컨트롤할 때 뭐 세츄레이션 커브 말고 더 간편하게 뭐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초기화시켜주고, 여기 보면은 휴 세츄레이션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주고 낮춰주게 되면은 해당 컬러의 이제 세츄레이션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기가 편한데, 이제 휴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채도의 채도를 컨트롤한다기보다는 특정 컬러의 이제 채도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컬러 워퍼와 좀 사용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요, 채도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채도와 저채도를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거는요, 컬러 워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컬러 워퍼는 저는 이렇게 채도를 컨트롤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물론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도 또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컬러 워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색 보정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많이 좀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활용 가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활용법을 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익혀 두셨다가 색 보정 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